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상 수능밖에 안 남았죠. 10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급의 파괴력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치러진 시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올해 모든 모의고사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정상적으로 치러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날만 해도 전국에 7,000개 이상의 학교가 등교를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상적으로 치러진 모의고사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고 우리가 남은 시간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방향을 잘 잡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번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어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이냐? 중요한 시험이죠? 왜 중요해? 수능의 유형을 말해주고 있어요? 수능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6평에 비해서 누가 더 들어갔지? 응시 인원에. 누가 들어간 거야? 네가 들어간 거야? 아, 너 반수생이지? 6월 달에는 안 봤구나. 근데 9평은 본 거고 이런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재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주로 시험을 봤다면 이번에는 6평 때만 해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은 방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6평에 응시를 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다 들어갔죠. 이제 반수생이 포함이 됐어요.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에 가장 가까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이번 시험 본 사람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된다 이거지. 반수생을 포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좋았던 시험이죠. 교육청 모의고사는 응시 인원 자체도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적을 뿐더러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 확인이 안 돼요. 재수생과 반수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응시를 못하게 되어 있지. 평가원 모의고사는 원서 접수하고 다 시험을 봤잖아. 객관적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같은 점수를 받으면,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고 치면은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 평가원 모의고사가 100분위가 더 안 나오게 돼 있죠. 재수생, 반수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좋은 시험이었고, 그 다음 수능의 출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네가 이제 말한 게 이거잖아. 수능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알아봤어? 알아봤어야지. 시험을 치렀으면 그걸 알아봤어야지. 자, 일단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출제 체계가 똑같은 시험이지. 교육청 모의고사는 출제 기관 자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얘가 수능 출제 기관이잖아. 교육청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출제하죠. 교육청은 수능 출제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의 출제 주체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과 대학 교수님들, 전공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시험을 만들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지 않아.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고 검토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출제 주체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9평, 6평을 잘 보시면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응시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희망을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응시 인원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는 올해 애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대학 가기 쉽겠구나. 왜?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였어. 잘 봐요. 응시 인원을 잘 보면은 2019 재작년에는 재학생, 졸업생 나눠져 있는데 합계를 보자. 59만 3천 명, 약 60만 명가량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었어. 그런데 작년에는 54만 9천 명, 약 5만 명이 줄었었죠. 55만 명이니까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는 48만 7천 명, 6만 명이 더 줄었어. 2년 전하고 비교하면 11만 명 줄었어. 이야, 그러면 대학 모집 인원도 11만 명 줄었느냐 2년 전보다? 그럴까? 아니, 대학 모집 인원은 거의 똑같아. 이 얘기는 뭐냐? 대학 가기 정말 좋은 세대다. 수능 역사상 최초로 수능 응시 인원이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자기 숨어있던 애들이 뛰쳐나가고 나도 수능 볼래 이러지 않는 이상 50만 명 미만으로
수능 응시 인원이 치러질 최초의 시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 가기 너무 좋은 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수생들 대학을 가긴 갔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한 번 더 할까?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원서 썼으면 어디든 가긴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나 재수할래. 그런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니? 애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방금 처음 들었어요? 정보력이 없네요. 이 정도를 알고 뛰어든 친구들, 전략적인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 근데 올해 해도 똑같을 것 같다가 아니라 작년보다 응시 인원이 많이 줄어든대. 야, 이건 기회인 거잖아. 거기다 가만 보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는 거야. 공부를 안 한대. 막 뉴스에서도 보니까 학력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야, 기회다. 그리고 뛰어든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은 전체 응시 인원은 줄었지만 반수생들이 많이 뛰어들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 선생님 지금 현장 제자들 중에서도 반수생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급을 다니는 애들. 걔네들은 뭐가 아쉬웠던 거야? 연고대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반수생들도 많고 연고대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서울대 갈 기회다 이거는. 그리고 서울대 다니는 애도 있어. 걔는 이제 의대 가려고. 이런 반수생들이 이제 많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시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전반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올해 대학 가기 좋은 해인 건 맞지만 상위권 대학, 인서울 상위권 대학 뭐 이런 데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경쟁은 더 빡세질 수도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뭐냐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 왜냐? 애들 숫자가 팍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내년에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야. 내년에는 올해보다 응시 인원이 좀 늘어난다고 그러지. 올해 유독 출산율이 좀 적었던가 해인가 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 물론 신영규는 올해 이렇게 애들이 많이 이렇게 전체적인 수험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선생님 수강생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줄었는데도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 그래, 고마워요. 작년 선생님 제자들이 워낙 대학을 잘 갔기 때문에 뭐 그런 현장에서는 거의 폭발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수업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아쉬웠지. 자, 그 다음에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했다. 원래 선생님이 여기다가 쉬움이라고 써놨었어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선생님 해설 강의 준비하려면 나도 문제를 다 풀 거 아니니? 다 푼단 말이야.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건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사실은. 화법작문 문법 풀면서 문법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문학 풀면서 연계지문 많구나. 문학 까다로운 선택지 뭐 헷갈리는 건 있어도 애들이 답 찾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무엇보다 독서 영역. 비문학을 풀면은 킬러 지문 하나 기가 막히게 어려운 지문들이 하나씩 꼬박꼬박 있었는데 딱히 그런 게 별로 없어. 대신 이런 건 있었어. 모든 지문이 다 되게 쉽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 조금씩 어려운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이 지문이 킬러 지문이야 이런 느낌의 지문은 거의 없었단 얘기지. 그러면서 야, 이거 1컷이 이거 한 94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올해 6평이나 9평 모두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지. 왜 그럴 것 같니? 나라에서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학교 수업이 파행으로 진행됐다라는 거.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내버리면 난리 나겠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고3 애들이 이제 막 광화문으로 모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난이도는 굉장히 적절하다기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컷 보고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나만 놀란 게 아니라 다른 국어 선생님들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너무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다 했었어. 야, 이거 1컷이
60점대 중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컷 나온 거 보고 아, 올해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인데 1컷이 90점이 안 넘는다. 일단 요거는 이투스에 떠있는 예상 등급 컷이긴 하지만 89점이 떠 있어요. 2등급 컷이 83점, 3컷 77점. 이거는 이 정도 컷이 나올 시험이 아니거든. 진짜 잘 들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 정도 컷이 나올 시험이 아니었다. 이게 예년 같았으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았으면 분명히 1컷은 93점 이렇게 갔을 시험이야.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국가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최근 10년간 최저학력 수준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 거지. 물론 코로나의 여파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뭐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많은 그런 해에는 내가 공부를 좀 해도 티가 잘 안 나.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데다가 딴 애들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낮아. 두 번째,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다 널브러져 있어. 이때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한단 말이야.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로켓 쏘듯이 쫙 올라갈 수도 있어.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은 시간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3년간 이건 왜 보여주냐면, 선생님 총평은 간단하게 난이도는 이랬어요. EBS 연계율은 이랬죠. 자,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안 해. 세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9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수능 등급 컷을 비교해 볼게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래서 올해 수능이 요 9평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건가요? 를 많이 물어보는데 나는 모르지. 내가 출제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요걸 비교해 보면 방향은 보일 거야. 잘 봐요. 2018학년도에는 9평 1컷이 93점이었어. 수능은 94점이었어. 비슷하죠. 2019 때 이때 보면은 9평 1컷은 97점이었어.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가원에서 애들을 97점으로 이렇게 딱 현혹시켜 놓고는 수능날 일로 와봐 뒤통수를 까버린 거야. 그냥 1컷이 84점을 떴어요.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평가받는 국어시험. 이때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9평을 봤어. 1컷이 97이야. 하나 틀려야 할 등급인 거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는 됐다. 국어는 쉽게 나오겠구나. 남은 기간 동안에는 수학이나 탐구 공부해야지. 그래서 국어를 놨어. 그리고 수능날 딱 봤는데 수학이 1컷이 다 90점이 넘어갔거든. 문이과가. 근데 국어 1컷이 84. 만점자 표준 점수 수학이 133, 국어가 150. 똑같은 만점자면 국어 만점자가 17점이 높았어. 표점이. 만점자 표점이. 정시모집에서는 표점으로 반영을 하는 대학이 많지. 이때 선생님 제자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영어가 3등급, 탐구가 하나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정시 최초 합. 국어를 2개인가 틀렸어. 표준 점수가 145점. 수학 만점자보다 12점이 높은 거야. 이과였거든. 그리고 정시 모집으로 서울대를 붙었어. 이런 경우가 발생했던 게 2019. 이때는 진짜 잘못 출제를 한 거죠. 문제를 수능에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평이 90점, 수능이 91점. 그러니까 이 2019가 독특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잘못 낸 거잖아, 수능을. 그러면은 나머지 해를 잘 보면 한 1점 차이 정도밖에 안 나지. 그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건 이번 요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출제한 교수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거 약간 쉽기는 한데 근데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 정도 난이도면 컷이 얼마나 나올래나? 사실 짐작 못해 그 사람들. 왜냐면은 시뮬레이션을 못하니까. 표본 집단을 뽑아놓고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일단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난이도로 출제해놓고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수능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내야지를 맞춰가는 거잖아. 이번에 한 요 정도 약간 쉽다 하고 냈는데 1컷이 89가 떠버린 거야. 그러면은 출제한 사람들도 분명히 생각을 할 거야. 지금 평가원에서 이런 생각할 거야. 확실히 올해 애들 학력 수준이 지금 안 좋구나. 거기다 애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했구나. 여기서 더 어렵게 가면 안 되겠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 남은 기간에 애들이 공부를 할 테니까 살짝 어려운 정도, 그 정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가 예상만 해볼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EBS 연계가 좀 느껴지든가? EBS 연계가 좀 된 것 같아? 그렇죠. 어디가 많이 된 것 같아? 수능특강 쪽이 많이 된 것 같아? 맞아요. 자, 연계 비율은 71.1%. 내년부터는 EBS 연계가 50%로 줄어들고 거기다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뀌고 이러는데 올해까지는 70% 유지죠. 그래서 71.1%가 연계가 되었다. 남은 시간에 혹시 EBS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문학만이라도 EBS 공부 빠삭하게 하셔야 되겠지. 알겠죠? 자, 영역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법 어땠어요? 쉬웠습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 그리고 화작 융합 세트 지문이 출제가 됐죠. 4번에서 7번. 남은 기간 동안에는 화법은 지문 유형 학습. 발표 지문은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익숙함이 있으면 지문을 쉽고 빠르게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그러니까 발표 지문에서는 말하기 방식, 그 다음 자료 활용, 청중의 반응을 묻는다.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연구. 알겠죠?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장문 파트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틀릴 문제가 거의 없었다. 화작 융합 지문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장문은 이제 하나죠. 문제 유형별 풀이법. 장문은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돼 있잖아. 뭐 조건 활용하기라든가 자료 활용하기, 뭐 글쓰기 계획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공부. 선생님, 저는 화작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은 화작 전용 강의가 있어. 간결한 화작이라는 강의가 있으니까 8강밖에 안 됩니다. 그 강의를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8강짜리 하나 완강을 하면은 좀 방향이 잡힐 거예요. 수능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문법인데 평이했습니다. 쉬웠어. 선생님, 이번 문법 너무 어렵던데요?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지. 이번에 뭐 특별히 새로운 유형이 없었어. 원래는 화작에서 신유형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는 거거든. 6평 때도 8번 문제가 신유형이 하나 등장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신유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진짜 필수 개념 중심으로 쉽게 출제하려고 한 것 같더라고. 다만 이런 건 있었지. 고전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고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 지문도 나왔지. 그리고 문제들을 보면 대강 나 명사가 뭔지 알아? 나 부사가 뭔지 알아? 이래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문을 보면서 이거의 품사가 뭔지 이런 것까지 따질 줄 알아야 하는, 방점이라고 하는 게 강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조, 즉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 즉 지식적인 영역을 조금 묻는 그런 문법 문제가 좀 출제가 됐죠. 근데 어차피 문법은 지식적인 영역 아니냐. 그죠? 감상의 영역이 아니잖아, 문법이.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됐다. 남은 기간에는 개념학습 빠삭하게 하시고 문법 개념학습은 남은 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문법 한 번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제 고난도 문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지. 선생님 생각에는 문법은 이것보다는 살짝 어렵게 나올 것이다, 수능에. 화작은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알겠죠?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능력. 다시 말하면은 난 이 문법 개념이 뭔지는 아는데 문제만 풀면 틀리는 애들이 있어. 나중에 답안지 보면 맞아. 이거는 은은 이게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고 은는 보조사였지. 이걸 나중에 떠올리는 애들이 있어. 실전 적용 능력의 부재. 다시 말하면 개념학습 빠삭하게 하고 문법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난도 문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난도 문법은 뭘로 공부해야 되겠어? 그렇죠. 선생님이 최근에 최고난도 문법이라는 강의를 완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문법을 채우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영역. 솔직히 말해봐. 독서가 너무 어려웠냐? 그렇진 않지. 오히려 평상시에 선생님 신형균 모의고사 그게 더 어렵지 않나? 거기에 킬러 지문들 막 있고. 근데 이거는 이번 독서 지문들은 새 지문. 일단 장문 독해 지문 가 플러스 나의 형태. 6평에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9평에 또 나왔지.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 나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가, 나 이렇게 해놓는 장문 독해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가, 나로 나뉘어 있지 않은 장문 독해보다 그게 훨씬 더 풀기가 쉽다. 가, 나로 잘려 있는 게. 가 끝나고 나서 풀 문제 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난이도는 세 지문 다 적절했어요. 오히려 장문 독해 지문이 가장 쉬웠고 과학 지문이 가장 좀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사회 지문이 중간 난이도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 건데 관점 비교형 지문 이게 6평에 이어서 또 출제가 됐다라는 거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왜 나온다? 내년부터 실시될 신수능, 새로운 수능 거기에 이제 수능 예비평가에 보면은 내년 수능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예시 문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흐름을 타고 변화를 해야지 올해하고 내년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가면은 평가원도 부담이 있거든. 그래서 내년에 출제될 예비 수능 그거의 요소를 살짝 반영을 한 거죠 이게. 그게 이런 지문이야. 그 다음 과학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지만 최고난도, 초고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냥 할만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관건은 시간이었다 결국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었던 거고. 그럼 남은 시간에 뭐 공부해야 되느냐? 이보다는 비문학이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고난도 독해 연습. 선생님 최고난도 독서라는 거 최근에 완강했습니다. 고난도 독해 연습. 그리고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다시 말하면은 문제에서는 요 예술 비평가의 관점을 물었는데 비평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을 가지고 답을 써버리고 그러면 다 틀리지 그런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저하게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이걸 좀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마지막 문학 같은 경우엔 적절하게 출제가 됐어요. 최근 치러진 여러 모의고사나 수능에 비해서는 문학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은 돼.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선택지. 그냥 언뜻 선택지를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보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해도 애들 낚이거든. 근데 문학에서 그런 선택지가 몇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에서 출제됐을 때 뭐 관념적 공간. 강산이 강하고 산인데 왜 관념적 공간이야?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막 이런 선택지들이 곳곳에 조금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줄 테니까 해설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EBS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죠. 6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6개 중에 4지문이 EBS 연계 지문이었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죠. 문학은 6지문이 나올 거다. 그 중에 최소한 4지문은 EBS 연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대로 이제 갔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좀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 EBS 분석의 신이라는 EBS 압축 강의가 있죠.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100% 적중인데 선생님 그거는 뭐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교재에 별표 빵개부터 별표 5개까지 중요도 표시를 해놨지. 이번에 출제된 작품들 선생님 책에서 찾아봐. 찾아봤어? 4개 중에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랬거든. 별표 1개, 2개, 빵개 1개, 2개는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냥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3개짜리부터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다. 4개 출제 가능성 높고 5개 출제 1순위다. 이러면서 수업했는데 연계된 게 4작품이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3작품이 별표 5개짜리. 그 다음 한 작품이 별표 4개짜리였어요. 즉 선생님이 별표 빵개 1개, 2개, 3개 쳐놓은 작품 중에서 단 한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음. 이거는 6평도 마찬가지였지. 그러니까 6평, 9평 다 이렇게 나왔어. 지금 이번엔 연계된 거 한번 선생님 책 좀 봐봐. 여기 나왔다 이거요. 응? 그래서 남은 부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문학은 개념학습이 좀 필요해. 관념적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관념적 공간은 뭘 말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학습. 서리법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선택지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런 거에 대한 개념학습. 그 다음 영역별 이제 감상법 연습. 시는 이렇게 읽자, 소설은 이렇게 읽자. 그 다음에 EBS 학습. 이게 중요한 거죠. 특히 반수생들 중에서 기출이 그래도 더 중요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기출하고 수능 봐야지 EBS는 필요 없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비문학, 독서 영역은 기출이냐 EBS냐라고 한다면 기출.
기출이 더 중요해. 근데 문학 영역은 기출이냐 EBS냐라고 한다면 EBS. EBS 공부를 반드시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수능 볼 때까지 내 새끼들 1000원 1등급 만들어서 시험장에 보내겠다. 이걸 목표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직은 포기하거나 좌절할 단계가 아니죠. 애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선생님, 구평 점수가 수능 점수인가요? 아니야. 구평 점수가 곧 수능 점수냐? 아니야. 원래대로 하면은 구평 점수와 수능 점수는 크게 차이 나진 않아. 근데 올해는 크게 차이 날 가능성이 높아. 왜냐? 애들이 공부가 안 돼 있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수능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남은 시간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 다 채워가지고 하고 시험장에 가면 분명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반적으로 올해 지금 입시 리듬이 애들이 다 수험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져 있다는 걸 감안하면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애가 무조건 올해 입시에서 성공한다. 이거는 100%다. 선생님이 장담할게요.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시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의 본 강의, 다른 강의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 강의들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강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자, 강의에서 봅시다.